네, 안녕하세요. 자, 신풍제약 보겠습니다. 신풍제약이 상승이 좀 나오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, 그리고 지금 시간에 좀 밀린 모습. 시장이 지금 자체가 좀 하락하고 있는, 조금이 아니죠. 좀 많이죠. 예,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풍제약이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줬어요. 자리를 잘 지켜주다가 그 상승을 시키지 못하고 매도 물량에 의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일단 수급을 좀 보시면, 자, 수급 볼게요. 지금 외인과 기관이 매도, 개인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저점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률적으로 높아야 됩니다. 저점 잡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어떻게 보면 실력보다는 운에 가까운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확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.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런데 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우에 또 매수를 하신 분들이 또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험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그러긴 하지만 이제 추매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우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추매를 하실 때 여기에서나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는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등이 얼마큼 나오냐가 중요합니다. 그러면 반등이 얼마큼 나오느냐를 어느 정도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? 매수, 2차 매수 평단가를 낮춰주는 작업을 하는 2차 매수 때 이 2차 매수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반등을 할 때 손실이 적어지고 얼마나 적어지고 수익 아니면 본전 이러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.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. 하락률과 상승률은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금요일 모습을 좀 볼게요. 자, 목요일 날 기준 좀 빠진 상태죠. 자, 여기는 많아요. 어느 라인, 이 제가 설정한 라인을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. 뭐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라인을 쳐도 거기가 다 기준이 되고 지지 라인이 돼야 되는 위치입니다. 지금 이 라인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데 저항이 생기죠. 뭐 시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항 자리가 너무 정확하게 물량이 많아 보이는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올리다가 빼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외인 물량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인 물량이다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빼고 나서 순간 치고 올리지 않습니까? 시장 분위기와 신풍제약의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세력이 잠깐 조금 뭐 많은 물량은 아니어도 물량을 치고 빼는 물량을 넘기고 빠지는 그러한 모양일 수도 있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되시고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저항이 생깁니다. 그리고 빼고 여기서 순간 수급을 쏘 올리면서 저항받고 위로 올리고 바로 빼죠. 그리고 저항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그럼 여기에 대한 물량을 지금 떠넘기고 뺐다. 아니면 이 물량을 받아먹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냥 넘겼다. 개인들한테 물량을 좀 넘긴 거다.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시간 외에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
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시장에 대한 영향,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. 하나는 여기에 대한 저항, 단기 저항으로 여기가 아주 심한 자리예요. 캔들을 봤을 때 이 자리가 저항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도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여기 저항, 네, 여기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, 네,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이 구간에 대한 저항, 그러니까 이게 여기 모두 저항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돌파할 때 보십시오.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돌파하고 나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잠시만요. 부학약품이랑은 흐름은 좀 달라요. 흐름은 다른데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부학약품은 제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봤었어요. 이 라인대에서 긍정적으로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신풍제약이랑 저항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는 자리예요. 예를 들면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. 부학약품이 저기 신풍제약이 여기 저항받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자리예요. 그래서 여기만 돌파하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부강약품을 여기에서 좀 긍정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. 실제로 매매도 했고요, 우리가 여기서. 그리고 이 패턴과 저항에 대해서는 강하다. 그러니까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가 있구나. 그러면 이런 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셨다가 여기만 돌파하면 된다. 근데 지금 부강약품을 보시면 하나, 둘, 세 번, 네 번째에서 돌파를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. 자, 다시 신풍제약 하겠습니다. 지금 그러면 신풍제약도 같은 비슷하다. 자, 비슷한 위치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 또는 횡보 한번 나올 수 있다. 나오면 좋다.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면 위험하겠죠. 제 생각에는 하락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, 그리고 단기 상승도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은 물타기 추가 매수 이런 전략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뭐 매수라든지 손절도 그래요. 손절도 하시려면 짧게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. 이 위에서.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하셨으면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여기,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짧게 끊어가면서 하셔야 된다.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. 근데 손절이 안 됐어요. 근데 여기에서 손절한다?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지 않을까. 여기에서 무슨 악재가 나와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. 여기에서 뭐 급락이 나왔는데 제 영상 보고선 기다렸다. 네, 또 이런 말씀을 하신다. 예, 그렇게 하면 모든 제가 그 손실금에 있어서 책임을 들을 수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만, 저 같으면은 여기에서 이미 손절이 안 됐다라고 하면 기다려야 하는 자리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갖고 그럼 신규 진입을 하면 수익은 나는 거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뭐 그것도 개별적. 근데 저는 좀 우에서 매수하신 분들에 대한 지금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각자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위치를 보면 과거 위치에서도 끌어올린 위치예요.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자리에서 여기를 쉽게 밀린다라는 것은 이렇게, 자, 반대로 계산하면 돼요. 반대로.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끌어올리지 못하고 만약 깨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하향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.
그렇다고 하면 이 신풍제약에 있어서 당연히 흐름이 좋지 않겠죠.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풍제약이 뭐 세력이다, 주가를 끌어올린다, 올리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있냐 없냐 그것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.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빼면 안 되는 자리, 빼고 나서는 위험할 수 있는 자리, 그런 자리만 지켜준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죠. 제가 이 정도의 하락에 대한 그 심리적인 걸 제가 모르겠습니까?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. 예, 충분히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더 견디셔야 되지 않을까.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매도도 상당히 중요해요.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은 단기적인 조정은 분명히 지금 나왔죠. 어느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빠진다.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. 저는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음봉 한 번이 더 나온다. 뭐 시장에 의해서든 뭐 종목에 의해서든 빠지고 나서 이후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모든 물량을 매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또는 매수에 대한 의견도 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이렇게 빠지는 걸 예상을 하고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빠지고 나서 자리를 잡아주는 이런 모양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금요일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. 이 주식이 어려운 게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이러기 때문에 상승한다,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위치에서 좋다,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주식은 다음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. 아무도 모르지만 왜 이 모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고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떠한 대응을 할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빠질 걸 알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. 그러니까 저는 손절을 워낙 짧게 잡아요. 저는 매수를 하면 한 2% 내로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러긴 하지만 손실률이 이만큼 큰 상태에서 이거 더 빠진다라고 해서 손실이 그렇게 뭐 많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만큼 이 하락에 대한 것과 이 상승 반등에 대한 것을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지금 빠진 상태에서 지금 저 자리에 이 자리죠. 이 자리에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러니까 매수의 타이밍, 매수 자리가 좀 틀리면 매도 자리도 틀리시는 경우가 많아요. 네, 그래서 매수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매도도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